북한이 대남 비방전단을 대량 제작해 살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 주말 사이 북한 관련 소식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 2박 3일 동안 북한 문제를 논의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어제 노동당 성명을 냈는데 남북 합의가 이미 휴지장이 됐다.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면서 남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죠. 이 대남 전단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 사진까지 담겨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뭘 하기보다는 냉각기를 가지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한 분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이분은 북한의 근친 증오라는 말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오늘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네. 이번 사태 초반에 많은 유명한 대북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냐면 특사를 보내야 한다. 네. 남북 정상회담 해야 된다. 요걸 해법으로 많이 제기를 하셨을 네네, 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도 정욱식 대표는 그거 특사 안 될 거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잔뜩 독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뭐 특사 파견과 같은 대화제의나 또 뭐 강대강의 대결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지금 뭐 여러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하겠다. 어떤 문재인 정부한테 특별히 무엇을 바란다기보다도 예.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로 2년 동안의 남북 관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나름대로 결산한 결과 네. 당분간은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대화하자 뭐 혹시 뭐 아쉬운 게 있으면 우리가 뭐 도와주겠다 뭐 경제가 혹시 어려워서 그러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은 다 소용없어요. 도구는 사람들한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구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한테는 소용없다.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특사 안 될 거라고 하셨고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물밑으로 특사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사실을 망신을 북한이 준 거죠. 망신 그것도 주면서 공개까지 주면서. 폭로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미운 겁니다. 싫은 거고. 그게 싫은 거예요. 예, 당분간은 좀 그런 어떤 정서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슬기롭게 좀 냉각기를 거쳐서 예. 차분히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랑 상종하기 싫다라고 하게 된 근간에는 근친증오라는 게 깔려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근친증오를 느끼고 네네네.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좀 이렇게 관계가 멀었다가 이제 만나서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우리가 복귀해 본다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예.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장면도 많이 있었고. 아니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큰 운동장 네네. 수많은 북한 주민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고 그렇죠. 박수를 받고 네. 북한 군인들이 경례까지 했잖아요. 거수경례를 했죠. 판문점에서도 그렇고 평양에서도 그렇고. 그게 우리한테도 사실은 상당한 일이지만 북한의 문화에서 네.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라면서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김정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선군 정치를 표방했던 예. 북한에서 북한에서 북한군 수뇌부를 총출동시켜서 판문점 또 연이어서 평양에서 거수경례를 하게 한 것은 네. 거기에 깔려 있는 메시지가 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메시지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북한에 굉장히 유감스럽고 뭐 금도를 넘어선 이런 언행들은 그 뿌리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좀 역지사지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알 수 있었다. 근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꽤 오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럼 언제쯤부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크게 실망감을 가졌을 때는 하노이 노딜 때입니다. 하노이 노딜이 왜 우리한테 그러니까 실망감 이제 북미 간의 가집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그 영변 핵수를 완전히 폐기할 테니까 네. 그 민생과 관련된 북한 민생과 관련된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네. 거절당했는데
그것은 사실 2018년 그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설득한 일종의 중재안입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능력에서 상당한 가치를 차지하는 만큼 이거를 뭐 과거처럼 뭐 동결을 한다, 불능화를 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지 말고 화끈하게 완전히 폐기한다고 한다면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 조치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해서 이게 들어갔던 내용이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이제 그 말을 믿은 거죠. 갔는데 예. 이거 완전히 낭패를 당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뭐 정상회담이 한번 결렬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정상회담 결렬이라는 건 뭐 정상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이라는 그 사회에서는 우리의 신과 같은 사람이 가서 퇴짜를 맞고 왔다는 그러니까 게 뭐 북한이 얘기하는 최고 존엄이 그렇게 이제 망신을 당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이제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거듭해왔던 국가 전략이 하노이 회담으로 쫙 이렇게 모아주고 있던 예, 차에 그래서 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제안이 수용이 되면 예.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예.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적 로드맵을 쭉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게 보기 좋게 이제 거절을 당한 상황이고 그 중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받아들였던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로부터 이제 2달 좀 안 지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오지랖 넓게 뭐 중재자니 촉진자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겠죠. 민족의 당사자가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노이가 깨진 건 물론 트럼프 때문이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더 서운했다.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냐면 한미 간은 긴밀하게 이제 공조 체계가 네. 있고 너무 믿었기 동맹체이니까, 때문에. 예. 당연히 한미 간의 긴밀히 논의된 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낭패로 끝나면서 북한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어떻게 이제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기보다는 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더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좀 모욕당했다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 일들이 1년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정욱식 대표가 이제 북한이 왜 이럴까에 대한 그렇죠. 분석을 해 주신 건데 그렇습니다. 북한의 마음이 어떤가를 네네. 분석해 주신 건데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영변만 폭파하면은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한 건 그냥 우리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정말 미국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 마음이 변한 거예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3월 달에 미국 국무부에 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로 한 달 좀 안 돼서 국무부에 가서 국무부 관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문재인 정부에선 그 영변의 핵시설을 전체 북한의 핵능력에서 한 70-80%를 차지하고 이것을 폐기하면 그래서 이제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의 인식은 어떠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 40% 정도 전체 북한 핵능력에서 많이 쳐줘봐야 60% 넘기기 힘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이미 낡아빠진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예. 이미 갖고 있는 핵물질, 예. 핵무기는 폐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인식 차이가 있었던 예.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볼턴의 회고록이 네네. 조금씩 나오고 있죠. 뭐 출간은 23일이라고 합니다만 이걸 보면 볼턴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애초에 남북 문제에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세계 언론에 내가 그 무대의 중심에 서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사진 한 장 더 찍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심지어 하노이 회담 때는 하노이에서 밤새 미국 청문회를 시청했다. 네, 그 다음 날 네, 그 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서 TV 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트럼프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너무 믿었던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최근에 제가 낸 책에서도 그렇게 그 기술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그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뭐 좋아한다, 믿는다, 네. 더 나가서 뭐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에 빠졌다고도 했어요. 예,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제재를 강화하면서 더 북한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데이트 폭력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사랑한다고 하면서 쳤어요. 그렇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더 괴롭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결산을 한 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네.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더 이상 헷갈려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존 볼튼의 저도 이제 그 책을 주문해서 내일이면 오겠습니다만 예. 전체를 봐야겠습니다만 미국 언론 내용을 그 종합해 보면 예. 거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트럼프 김정은의 이 정상회담 프로세스에 엑스맨들이 있었던 겁니다. 엑스맨이요. 예, 그러니까 돕는 듯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대인. 그러니까 그 볼턴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쪽지를 건네서 본인 본인한테.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저 완전 허풍쟁이다, 거짓말쟁이다. 허허. 그리고 이제 바로 직후에 이 트럼프의 대북 접근, 대북 외교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얘기했다는 예, 예, 거죠. 예. 근데 그 제가 그 내막을 갖다가 이렇게 좀 역추적을 해보면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남북한이 폼페이오와 볼턴한테 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평론가가 아닙니다. 예. 미국 국무장관이고 그럼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고 그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냉정하게 볼 때 음. 트럼프의 대북 외교는 그 실패할 것이다. 이 평론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아하. 예, 예. 실패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내용을 이렇게 접하면서 사실 그 며칠 동안 좀 화가 나고 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 그 쉽게 말씀드리면 볼턴하고 폼페이오한테 남북한이 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볼턴은 책이 뭐 수백만 부, 수천만 부 팔리면서 아마 네. 돈방석에 앉게 되겠죠. 엄청 팔릴 예, 거예요. 예. 그리고 폼페이오는 여전히 건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한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드는 주범 중에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들은 예.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는데 남북한 지금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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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남 전단, 대북 전단 막 예, 뿌리면서. 예.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봐서 제대로 보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렇게 힘과 지혜를 모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서로 막 삿대질하고 뭐 북한이 먼저 굉장히 유감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아니 근데 볼턴이야 원래부터 대북 강경파니까 그렇다 치는데 폼페이오는 우리 여태까지 대화파, 온건파, 비둘기파로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교력 또 이제 그 어떤 지적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우리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정보기관 또 대사관 또 언론사 또 거기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우리 그 교민들 예, 예.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그런 미국 조사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뭔가 미국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반미로 몰거나 그냥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취급하거나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지적 문화 풍토가 오늘날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에 반해서 우리는 또 북한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아요. 예, 예. 예, 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접근할 수도 없고 예. 신뢰할 만한 정보도 없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다 잘 알아요. 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그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북한 경제가 어려워서 저럴 거야. 경제가 어려울 거라서 저럴 거는 추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정을 거듭하는 어떤 상황에서 내리는 결론이 얼마나 진실과 부합할 것이냐. 예, 그건 별개의 문제다. 예, 그건 별개의 말씀이시죠? 문제인데 이런 어떤 알겠습니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냉각기를 일단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냉각기를 가져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럼 이대로 그냥 또 뭐 뭡니까 꽁꽁 얼어붙는 상황이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북한이 잔뜩 도끼를 품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냉각기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도끼를 갖다가 좀 빼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첫 번째 약속했거나 합의했던 거를 지금이라도 잘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북 전단 살포, 그것은 4.27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에도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 오늘 내일 뿌릴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네. 당연히 북한이 그걸 뿌리지 않길 바랍니다만 설사 대남 전단을 뿌리더라도 네. 거기에 우리가 맞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그 네. 실효적인 어떤 규제 조치를 내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두 차례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그 중단, 네. 군사훈련 중단. 뒤늦게라도 이거 선언해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미 양국이 난리가 났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는 이 정도를 하겠다. 이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연합훈련 이건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정부가 또 지금 냉정하게 고민해야 될 게 제가 판단하기에 그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것은 작년 7월 25일 날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네. 남조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 만났을 때는 마주했을 때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예, 예. 뒤돌아서서는 외세와 뭐 연합훈련을 하고 외세. 예. 최신형 엄청난 무기를 도입하고 이런 이상한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권한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그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 이건 유사시 북한 점령 훈련이거든요. 아. 예,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 또 국방부에서는 5년 동안 29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책정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예. 하겠다. 예. 우리가 판문점 정상회담과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합의한 내용이 단계적 군축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파기됐다는 지금 말씀이신 예,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이제 합의했던 내용과 정반대로 갔던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근친증오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근친증오. 그런 그 결제해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북한의 도끼를 빼내는 이런 작업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0초 남았는데 뭐 정치인도 아니시고 공직자도 아니시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네. 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은 어떤 사람 와야 됩니까? 통일부 장관보다 중요한 것은 예.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고요. 예. 그리고 그 가장 가까이서 보좌할 수 있는 안보실장 예. 부터 저는 전면적인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 교체 안보실장도 교체해야 된다고 보시는 저는 거고. 그렇게 봅니다. 이 상황이 초래한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안보실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하고 뭐 개인적인 유감이 모르는 전혀 분이지만 없습니다만 라인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상당히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났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복기를 하면서 혹시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이 언행 불일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네. 것들 갖다 면밀히 점검을 하면서 총체적인 그러니까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쇄신, 전략의 쇄신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정욱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